두 번째, 패션에 관한 산책.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갖고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에르메스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메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잘 알려진 브랜드고요. 에르메스는 그 어떤 마구의 용품, 그러니까 170여 년 된 브랜드예요. 브랜드의 시작은 이제 티에르 에르메스라는 에르메스의 이제 창립자이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170여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구의 용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구의 용품이니까 이제 말의 안장이라든가 이제 말과 관련된 이제 그런 용품을 만드는 데서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에르메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브랜드의 지금 로고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만 로고를 보면 이제 말 그림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에르메스의 탄생 시작 을 알리는 이제 그때의 그 중요한 이제 그 모양을 따서 에르메스의 로고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에르메스는 뭐 의류, 구두, 시계, 뭐 향수 등 이렇게 다양한 라인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방하고 스카프가 굉장히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티에르 에르메스의 이제 창립자죠. 말하자면 창립자에 대한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르메스의 오늘날까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르메스는 1801년 독일 출신의 이제 그 사람이지만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말 안장하고 이제 마구 용품을 만들어서 팔던 가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왕실의 어떤 그 마구용품으로서 굉장히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인 정신은 세계 박람회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 제품 생산을 했던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187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샤를 에밀 에르메스가 이제 승계를 받으면서 이제 에르메스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브랜드화로 되어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는, 이 에르메스의 아들 샤를 에밀 에르메스가 이제 가업을 승계를 받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귀족들에게 마구용품을 납품하면서 어떤 솜씨를 인정받다가 경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의 아들, 이제 에밀 모리스에 의해서 이제 그 굉장히 큰 발전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에르메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에밀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기계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실에 의한 이제 마차라는 거는 마차의 개념은 사라지고 기차 또는 자동차 이런 그런 것이 하나의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에르메스에서 했던 기존의 말과 마구의 용품 자체는 이제 별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생활용품 또는 여행 이런 주요 그런 항목으로서 이제 그 용품이 품목 변경이 이제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에밀 모리스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그림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제 에르메스의 이제 초창기에서 이제 발전되는 변화되는 이제 에르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팔찌예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어떤 작은 소품 디자인도 하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스카프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에르메스만의 이제 포장
디자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에르메스의 시초가 마구용품이기 때문에 이제 마구용품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은 팔찌를 어떤 그 라인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그 넣은 그런 스카프들을 우리가 이제 에르메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에르메스 하면은 이 오렌지색 그 포장지, 포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이 오렌지색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도 없던, 세계 이름조차도 없던 컬러예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 당시에는 염료 자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고 좋아하지 않던 이 오렌지 색깔의 포장지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염료가 없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포장이 하나의 브랜드의 인식을, 브랜드다, 에르메스 하면 오렌지색, 이런 아이디어를 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이제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게 바로 이 에르메스의 포장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브랜드화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 에르메스의 이 오렌지색 포장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에르메스의 오렌지색 포장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밀 모리스 이제 뒤에 이제 그의 사위인 로베르 디마가 뒤를 이으면서 이 사람도 굉장한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많이 낸 이제 그런 그 경영자인데요. 뭐 여기 그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그 배의 닷이라든가 배의 사슬, 예, 이런 거를 이제 샹당크르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해서 에르메스 스카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이러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르메스의 굉장히 핫 아이템 중에 이제 하나의 디자인으로 정착을 했고,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부둣가에서 어떤 부둣가에 이제 놓여져 있는 배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에르메스의 가방을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볼리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여행용품으로 가면서, 가방이 이제 볼리드백이 이제 최초의 에르메스의 백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백이 이제 이 켈리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이 에르메스의 가방을 차에서 내리면서, 임신한 본인의 배를 가리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백이고, 원래 이름은 이제 켈리백이 아닌데,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켈리백이라는 이름으로서 사람들한테 널리 인식이 되고 있는 우리가 가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가방으로 이제 배를 가렸던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있는 가방이 바로 이 에르메스의 이제 켈리백을 이제 에르메스에서 얘기하는 이제 두 번째 가방인 켈리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가방은 이제 로베르가 잡고 하고 이제 그 다음 경영자인 이제 아들이 이제 장 루이 뒤마가 경영권을 잡으면서 또 다른 전성기가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에르메스고요. 그거는 이제 버킨백이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영국의 영화 배우 제인 버킨이 이랑 이제 우연히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는데 그녀의 가방 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디자인을 해보시오라고 얘기해서 제인 버킨이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시킨 그 제품이다라고 얘기해서 버킨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에르메스에서 굉장히 우리가 영원한 클래식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방이 작지만 안에 수납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자기의 용품을 나눠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디자인 특성을 주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르메스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우리가 상품을 받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에르메스에서 가장 우리가 그 높이 사는 정신은 에르메스는 계속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장인 정신. 우리가 기계 문명, 1920년대 이제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에르메스라는 이제 에르메스 브랜드도 마구용품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품으로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여행을 위한 가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 패션에서는 그런 재봉틀, 기계 문명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재봉틀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에르메스는 사실 그런 이제 모든 이 기계 문명과의 뭐 타협을 안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장인정신, 이 가방을 진짜 한 땀 한 땀 떠서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장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인들에 의해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로 갔고, 그렇게 했던 거는 에르메스가 굉장히 희소한 제품이다. 희소성을 얻게 돼서 돈으로도 이제 돈이 있어도 구입하기 힘든 그런 명품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그게 우리가 에르메스의 정신에서 굉장히 높이 살만한 하나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산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